대다수가 외식 작업을 할 때 믿고 따랐다가 결국은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외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부님 안녕하세요. 안녕. 사부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퇴직자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외식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거 항상 해주고 싶어. 그만큼 외식업이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런 광고들이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외식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아예 다른 거지. 내가 샵인샵으로 벌써 2,000개 가까이 매장을 계약됐었고 오픈됐었고 최근에 또 로드샵을 좀 많이 열고 있잖아.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은데 외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식업을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정말 반드시 체크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유행 이런 체크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람이나 운영이나 지속성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내가 외식업에 맞는 이미지인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식업은 사람 앞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갖추고 있는 외모나 말투나 이런 행동들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갖췄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안 됐을 시에는 사실상 장사는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가기 힘듭니다. 내가 이 가게에 매일 서 있어도 되는 얼굴인가 외모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보통 외식업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옷도 꾸깃꾸깃하고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거의 씻지 않은 얼굴 그리고 막 수염 머리도 막 잘 안 감고 와가지고 지저분한 모습들 조리하다가 기름튄 옷 막 밀가루 묻어가지고 제대로 닦지도 않은 옷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뛰어나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외식업을 하기 전에 본인을 먼저 꾸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진짜 본인이 서비스에 맞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음식을 좋아하냐예요. 음식 싸움은 내가 음식을 좋아해야만이 버틸 수가 있어요. 잘 먹는 것과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예 다릅니다. 잘 먹는 것은 다 돈 주고 남들이 만들어주는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은 재료나 조리나 맛에 대한 변화를 계속 파악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에게 가장 좋은 거, 좋은 컨디션의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에 대한 애정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외식 사업입니다. 왜? 내가 음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결국은 그게 음식 만들 때 그 과정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에 대한 애정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외식업 자체에 좀 관심이 많냐예요. 결국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전에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강의 나갔을 때 봤던 분들이 50% 이상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뭐냐? 장사를 그때 당시도 굉장히 잘했고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매출이 1억에서 2억 정도 월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식업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배우면서 자기 매장에 접목시키는 거죠. 외식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셔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두쫑쿠 같은 경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하지 않아요. 또 다른 유행이 타고 있는데 최근에는 봄동 비빔밥이 뜨고 있잖아요. 많이 떴죠 사실상은요. 계속 이 음식들이 유행을 타는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주는 게 외식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대한 공부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AI에 대한 공부들 아주 다양한 공부를 계속 하신 다음에 접목시켜야 돼요. 내가 AI를 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메뉴 설명, 메뉴명, 그다음에 사진에 대한 이미지, 동영상까지 이 AI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공부를 하시면서 내 매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저희가 매장 교육을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열정 있게 주 7일 자기는 교육 받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50% 이상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식업은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된 일이고요. 또한 정신적인 감정 소모가 매우 나가는 일입니다. 체력적으로 나가는 거는 우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재료 준비해야죠. 바쁠 때 조리해야죠. 또 치워야죠. 설거지해야죠. 다시 청소해야죠. 마감해야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늘 서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 응대해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되냐? 정신적인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클레임 처리도 해야죠. 처음 보는 분들한테 내가 밝게 인사해야죠. 계속 말을 걸어줘야죠. 계속 체크해줘야죠. 체력 소모가 굉장하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과연 외식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안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먼저 나에 대해서 이 4가지 이상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사부님, 그럼 본인을 체크하는 거 말고 혹시 창업 전에 진짜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창업 전에 정말 체크할 게 있습니다. 대다수가 외식 작업을 할 때 이것을 믿고 따랐다가 결국은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로 창업 컨설턴트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보통 요즘 인스타나 이쪽 보면 월 매출 몇 억 이상 간다고 써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문구로 후킹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진짜는 이 매출이 아니라 정말 수익이 남는지 그리고 운영했을 때 내가 업무의 강도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말 그대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은 좋은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 좋은 매출을 만들기 쉬워요. 왜냐면 굉장한 마케팅을 쏟아 부으면서 매장 매출을 올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짜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들은 그 영업을 처음 했을 때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에서 영업을 대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사실상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고 아마 부동산도 소개를 해줄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도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빠지는 역할을 해요. 철저하게 대다수가 영업이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내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매장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은 그 유동인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주위에 있는 가게에서 어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시간대 어떤 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장 그때 당시 핫했던 홍대에 매장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삼거리 포차가 가장 유명했었는데 바로 앞에 매장을 냈었는데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사가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때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매장 내는데 몇 억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생각보다 유동인구는 정말 많고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리고 클럽도 많아서 밤 늦게까지 사람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저희 아이템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은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벤치마킹을 정말 안 해요. 내가 하려는 아이템 한두 개만 보고 끝내는데 벤치마킹은요 정말 10번, 20번, 100번을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벤치마킹입니다. 잘 되는 매장하고 안 되는 매장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메뉴, 가격, 동선, 그 다음에 서비스, 움직임까지 모든 걸 파악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벤치마킹에서 선행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봐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왜 벤치마킹을 잘 안 하는지 이유를 못 하겠어요. 자, 벤치마킹의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일매출 100만원짜리 매장하고 500만원짜리 매장, 1000만원짜리 매장 있죠. 같은 아이템이라도 동선과 그리고 시스템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만약에 200만원, 300만원 예상하고 간다. 그러면 일매출 500만원짜리 정도 나오는 매장을 가서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아니면 1000만원짜리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나는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동선을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만들었는데 매장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이상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예상되는 매출의 매장을 찾아가서 꼭 그런 시스템과 그런 동선과 효율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외식업을 하면 엄청나게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매장은 절대 크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매장 중에 테이블 5개짜리 하고 있는데 부부 2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 처음에 크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조건 작게 하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계세요. 왜?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매장을 먼저 오픈했을 때는 결국은 처음에 초기 투자비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동시에 몰렸을 때 그걸 또 쳐내려면 사람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작은 매장에서는 내가 리스크를 작게 그리고 투자 비용도 작게 만들면서 효율성을 최대한 만들면서 수익과 매출을 만들면요 그때 매장을 키워도 돼요. 여러분들 큰 꿈 제발 꾸지 마시고요. 먼저 작게 시작한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매장을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인데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깐 유행하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3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반짝이는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최근에는 인스타나 유튜브 중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은 금방 죽어요. 2년 전엔 저희가 뭐가 있었죠? 탕후루가 있었어요. 최근에 뭐가 있었죠? 두쫑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봄동 비빔밥이 있었는데 봄동 비빔밥은 오래 갈 것입니다. 왜? 얘는 처음부터 메인 비빔밥 메뉴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나 서비스 메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계절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두쫑쿠나 탕후루처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요 단독 매장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반짝이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만들기 쉽잖아요. 이런 것들은 베끼기도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은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술 없이 가격으로 승부 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가 아니면 카페입니다. 쉽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없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뭐냐 결국은 가격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창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보여드렸는데 아침에 7시에 나와서 두부 만드는 매장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지만 확실한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사는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먼저 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장사하기 전에 알바를 뛰던 무임금으로 뛰던 저 역시도 무임금으로 한정식당 가서 일을 배웠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직원을 뽑으려는 사람들을 갖고 있어요. 전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장 운영하잖아요. 내가 직접 일을 할지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직원들한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끼리 선동해가지고 사장님을 정말 갖고 놀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갖고 놉니다. 만약 자기들이 그만두면 가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월급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휴무도 늘려줘야 하고 휴게 시간도 늘려줘야 돼요. 계속 끌려가요. 본인이 할 줄 모르면요, 전 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매장 교육시키는데 샵1잡 말고 로드샵은 최소 2달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시킵니다. 내가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알맹이만 쏙 빼간다? 아니요. 그런 생각 할 거면요, 아예 하지 마세요. 외식업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다 배웠다 싶었을 때 창업하세요. 7번째인데 마케팅 공부 좀 제발 좀 하세요. 우리 아이템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객이 알지 못하면 매장 방문할 수 없습니다. 맛과 노출의 싸움이에요. 배달 플랫폼도 뭘로 바뀐지 알죠? 예전에는 가게 로고였죠. 지금 뭐예요? 메뉴 사진으로 로고가 다 바뀌었어요. 첫 페이지가 메뉴 사진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저희가 맛집 검색해보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진이에요. 요즘은 사진도 정말 먹기 좋은 사진에서 요즘 어떻게 하냐? 영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이 변화된 시장에서 이 마케팅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 노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선택받지 못합니다. 제발 좀 마케팅 공부 좀 하세요. 사부님,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것들만 체크하면 끝인 건가요? 아니야,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다 잘 되잖아. 그래도 나중에 지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혼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외식업은 진짜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 처음 오픈했을 때 잘하고 있는 직원들,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 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언젠간 또 떠날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혼자가 돼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요.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재료 준비하고, 그다음에 점심 일하고, 저녁 재료 준비하고, 저녁에 일하고, 마감하고. 이 일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잖아요.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시달릴 겁니다. 외식업은 이 혼자의 외로움을 진짜 잘 버틸 수 있느냐,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모든 결정과 판단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 자신이 이 외로움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외식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건데, 외식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할 테니 꼭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내가 외식업에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사부가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외식 시장을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 보입니다. 본인 매장 하나도 제대로 성공시킨 것도 없는데 강의를 팔고 컨설팅을 팔고 프랜차이즈란 이름으로 결국 본사만 돈 버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 저는 그런 시장이 싫었습니다.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매장을 만들고 운영하고 확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혼자 아닙니다. 스시도쿠 손영래 대표와 함께 진짜 실력자 둘이 모여서 외식업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강연, 진짜 둘 강연을 진행합니다. 겉만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메뉴 개발, 운영, 브랜드, 수익 구조, 마케팅, 그리고 진짜 매장이 살아남는 방식까지 현장에서 검증된 이야기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가짜 말고 진짜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사장님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강연, 진짜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5월달에 선착순 오프라인 무료 강의를 준비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많은 신청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 임사부였습니다.